없으면 대칭 이동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평행 이동이 아니라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해서. 수직으로 가야 됩니다. 수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점의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표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일단 점부터 생각을 하면 이런 수직선상에서 어떤 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가 A, B라는 점이라고 칩시다.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로 가서 여기에 와서 됐다는 얘기겠죠. 이걸 X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겠죠. 중요한 거는 어디가 길이가 똑같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대칭 이동이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수직은 왜 안 따집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당연히 수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X값은 그대로 똑같겠죠. 근데 Y값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로 바뀌었겠죠. 요걸 X축 대칭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의 이동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기존에 있던 점이 x, y라고 하면 얘는 x, y가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하면 해석을 뭘 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해석한다.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x축 대칭 이동시켰다? 그럼 점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이게 써 있으면 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X축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도 해봐야 되겠지. Y축은 여기가 Y축이니까 이 점을 이 길이가 똑같이 이쪽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럼 이 점이 되겠죠. 그쵸? 이 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냐? 원래 있던 X,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원점에다 대고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얘를 원점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x, y가 뭐로 바뀌느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쓰면은 여기까지 하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정한 규칙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 지금 주인공이 x하고 y밖에 없잖아. 암기 방법이야. 암기 방법.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놈의 반대편에 있는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걸 반대편에 있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원점에다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뭐를 마이너스로 붙이면 된다고? Y를 마이너스로 붙이면 된다고. 이걸 기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연습해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점을 원점에다 대고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요거를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y 이퀄 x도 있나요? 네,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요 놈이 굉장히 중요한 놈이에요. 나중에 두고두고. 자, 요 놈은 따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y 이퀄 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아까 찍어놓은 얘가 이 점이 A, 이 점이 B. 그래서 이 점이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으면서 수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선을 그어요. 그리고 얘가 직각이고 또 이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과연 뭐일까? 이 점의 좌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x, y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지금 내가 이거 유도하는 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하고 두고두고 쓰일 거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은 즉 y 이퀄 x의 위에 있는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뭐에 해당한다? 중점에 해당한다. 가운데 있는 점.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중점이다. 중점이 y 이퀄 x에 있다.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이 무슨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점은 이 둘의 중점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두 번째 이용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이퀄 x와 수직이다.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있다.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네. 이 강의실의 가장 큰 단점은 칠판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2분의 x 플러스 a와 2분의 y 플러스 b는 서로 같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하고 y를 찾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y 플러스 b랑 같다. 이걸 하나 찾았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a와 y 플러스 b가 서로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내가 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x 값하고 y 값 찾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x 값을 찾고 싶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하면 돼요? 더하면 y가 사라지겠죠. 오케이? 두 식을 더합시다. 더하면 x끼리 더했으니까 2x. 이거 더하면 0. 이거 더하면 0. 그 다음에 여기 2b.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여기 있는 x가 b예요. 오케이? y를 구하고 싶으면 두 식을 빼면 되겠죠. 헐? 빼면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y끼리 하면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b는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y는 뭐예요? a가 됩니다. 그럼 결론을 하면은 얘는 사실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b, a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a하고 b가 서로 뒤바뀐 거죠.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x하고 y가. 결론적으로. 아,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 y가 뭐로 바뀐다? y, x로 바뀌는구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저기 수하에서 배울 함수에서 역함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고두고 나온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점을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문제에 써 있으면 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구나. 근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원점에다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똑같게끔 여기하고 여기에다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원점 대칭 했을 때 이게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이 길이랑 같게 움직인 것을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이거 그림으로도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첫 번째. 그럼 그거 갖고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점 갖고서. 도형까지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점 갖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개념 체크. 이번에도 개념 체크의 중요한 문제는 다 있다. 1번 기본이 3,4라는 점이래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y가 마이너스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x가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래?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x하고 y를 뒤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하나 더 해보자. 두 번째 마이너스 2,5라는 점을 갖고서 이거를 똑같이 해버려요. x축, y축, 원점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 굳이 안 쓸게요. 일단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번에는 x 값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x가 뭐가 됩니까? 2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5. 이해되시죠?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하면 여기다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2, 마이너스 5.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둘을 자리를 맞바꿉니다. 이 뜻이. 이게 점대칭의 핵심이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이어서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면 필수예제 1번. 자, 이 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할 거예요. 그럼 P점의 좌표는 바로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구나. 됩니까?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거예요. y축 대칭했으니까 2, 3이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때 질문은 뭐예요? P와 Q 사이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풀면 얘 x하고 이 x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 얼마야? 4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는 6이죠. 그럼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 네. 이거 하루 종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아, 어? 루트
16에다가 36이니까 네, 루트 52. 그럼 얼마예요? 루트 52 맞아요? 36에 16 네, 루트 52. 다른 말로 하면 2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듣는 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이네요. 자, 어쩔 수 없이 도형으로 다시 가야겠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자, 도형의 대칭 이동 갑시다. 점대칭은 나름 어렵지 않죠. 도형의 이동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 도형은 표시되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해됐죠? 점하고 달라요. 표현 방법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도형에서도 x, y 이꼴 제로에서 이제 새로운 걸로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새로운 x와 새로운 y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x는 얘가 x축 대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점에서 봤듯이 얘는 그대로 x일 거 아닙니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y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y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옛날 구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구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x 프라임하고 x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x 프라임 대신에 얘 써도 되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새로운 y는 기존의 y에다 마이너스 y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다 이거죠. 기존의 y 프라임, 새로운 y 프라임은 기존의 거에다가 마이너스 y를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재밌게도 평행이동하고 다르게 얘는 점대칭하고 똑같이 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점대칭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평행이동은 점대칭하고 정반대로 숫자를 써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대칭이동만큼은 그냥 점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표현이.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잘 보세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얘를 통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x는 그대로 x라 놓고 y는 마이너스 y라고 바꾼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도형의 이동이라고 한다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대칭이동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만약에 원을 움직인다고 쳐도 똑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뭐 4라는 원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습니다 라고 한다면 x는 그냥 x라고 쓰고 y는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꼴 4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보이겠죠. 이거 왜 그러냐? 그림 그려보면 알죠. 다현아 눈 뜨셔요. 자, 얘를 여기 있는 점을 움직이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여기로 바뀝니다. 거꾸로 여기 있던 점을 움직이면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들끼리 자리를 막 바꿔봐야 자리만 바꿨지 그거를 추적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x, y 이퀄 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즉 그러면 기억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아 대칭 이동만큼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평행 이동과 달리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마음도 편하죠? 아,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똑같이 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시 개념 체크로 갑시다. 4번 이런 원이 있어요.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다음에 뭐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각각을 새로 써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콜? 여기까지? 자 x축 대칭 이동한 거 누구만 바꾸면 돼요?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x-3의 제곱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7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매너가 없죠? 똥매너죠? 자 얘는 마이너스로 바꾸면 y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놈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니 얘는 여전히 뭐로 되겠어요? 플러스로 바꾸겠죠.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따라서 얘를 다시 예쁘게 쓰면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7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거는 굳이 이거를 배우지 않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보세요. 3,2가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3,2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x축에 대해서 일제히 움직였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중심이 똑같이 여기로 움직였겠죠. 그럼 이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3,-2가 되겠죠. 중심이 되는 점이.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그러면 요거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거를 방정식을 만들면 딱 이거 아닙니까? 그쵸? 똑같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그리고 원은 굳이 이런 과정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머릿속에서 중심이 3,2였다가 중심이 3,-2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구나. 중심이 움직인 걸로 생각해도 똑같이 나오겠구나. 내 말 이해돼요? 이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문제 풀 때. 중심도 같이 움직인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도형의 대칭은 없어요. 예? 끝까지 다 했는데? 프린트? 다시 그게 왜 없다고? 있어? 아 깜짝 놀래. 끝까지 다 했어. 이거. 평행 이동부터 그냥 끝까지 다 프린트 눌러버렸어. 몇 분 빨리 해야겠네. 자. 아 이거 마저 해야 되지. 아직 안 끝났죠 우리. 자 y축 대칭 이동. 얘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7이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아까처럼 마이너스를 묶었다고 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날라갔다고 치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7 이렇게 되겠죠. 그 원점은 x도 마이너스 붙고 y도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놈이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7 이렇게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원점 대칭은 간단하죠. 여기 있는 x가 뭐로 바뀌면 돼요? y로. 여기 있는 y는 x로. 따라서 y-3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7이다. 쓸 때는 예쁘게 써야 되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원은 한번 해봤고 원 말고 직선이라든가 뭐 딴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밑에 거. 그것도 마저 해봅시다. 5번 포물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x축 똑같이 y축 원점 그다음에 y 이꼴 x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하나씩 다 해보자.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누구를 마이너스로 바꾼다고? y를. 마이너스 y 이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예쁘게 정리하면 y는 여기 줬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식으로만 보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 포물선은 이렇게 생기랍니다. 이 점의 좌표가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쯤에 x축이 있을 거고요.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5니까 대충 여기 있겠죠. 0을 집어넣으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놈을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켰다 했으니까 어떻게 생겼냐? 꼭지점이 이쪽으로 가고 그대로 이렇게 생겼겠죠. 요 빨간색으로 생긴 게 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똑같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플러스 6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앞에가 왜 마이너스가 붙었겠어요?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나머지는 한번 해볼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그러면 y는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아까 원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마이너스 뽑아서 제곱하면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걔는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까 좀 전에 그렸던 그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똑같은 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y축으로 움직인 거예요.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놔야 나중에 유리해져.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 숫자만 계산하고. 고등학교는 항상 그림하고 엮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잘해야 쉬워져요. 원점 대칭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x도 y도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지우야 오늘은 저쪽에서 어디요? 여기 맞은편 보지. 잠깐 여기서 뭐. 핸드폰 썼어?
자, 완성하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로 붙였을 나눴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플러스 6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원점 대칭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꼭지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한 모습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 가서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 가서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있는 점은 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걸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내 말 이해됐어? 이런 거 자꾸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힘들다. 저기 옆 맞은편 교실. 너도 마찬가지. 대표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수혈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
계산하고 있어봐. 5개라고? 그럼 여기 있나? 이거 없지? 자, 이어갑시다. 문제만 풀면 되죠? 두 개. 자, 필수 예제 2번 보세요. y 이퀄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대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한 직선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직선을 만들면 되겠지? 그랬더니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3,2를 지나더라. k가 얼마길래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단한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y가 마이너스 y 이퀄 2x 플러스 k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됐어요? 이거를 또 꼼꼼하게 한다고 굳이 마이너스를 해서 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거 앞교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나는 어차피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3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8이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2-2번에 보면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요.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더라. 중심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a, b 뭘 구하라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데 학생 입장에서 이걸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중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a 플러스 b의 값을 a는 얼마고 b는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구할 수 있다라는 강박증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둘의 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a가 정확하게 얼마고 b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합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을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도 이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움직인다고 했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얼마야? 2,1이지. 그러면 새롭게 움직인 원의 중심은 얼마겠어요? 지원이 얼마야? 딴 생각하고 있었지. 이 원을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도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지금 현재 2,1이란 말이지. 그거를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새로운 원의 중심은 뭐로 바뀌냐고. 그렇지. 1,2로 바뀌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앞이에요. 다른 데 거기 있죠. 그러면 그 중심이 얘가 1,2가 이 직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말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a고 2면 y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얘기죠? 네, 끝이에요. a 플러스 b 2예요. a하고 b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이런 건 되게 고등학교에서 흔해요. A하고 B를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이라든가 또는 A 곱하기 B의 값이라든가 또는 B분의 A 값이라든가 이런 애들 쫄지 말고 식을 원칙대로 풀다 보면 얘네들이 저절로 내 눈앞에 나옵니다. 통째로. 그게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0,1이고 또 다른 하나는 6,3이라고 합니다. 이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이죠. 이거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뭐라고 했어요? 이 글로 설명되어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해야 된다고. 예리만 조금만 참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림으로 상황 파악을 반드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A 0,1이래요. 여기쯤 있겠죠. 1. 그럼 이 점을 A. B 6,3. 오우 됐다 멀리 갔어요. 6,3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B 6,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X축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 P예요. P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AP 더하기 BP 가령 P가 여기라고 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최소 한번 떠올라야지. 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을걸요? 최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왜 모든 거리를 수직거리만 인정하느냐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이거를 기준이 없으면 여기가 거리일지 여기가 거리일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항상 좋아요. 저 앞에 항상 거리는 아니다. 너 거기 너무 앞겠다. 너 이거 앞. 저기 끝에 앉아 있어도 되고. 좀만 하면 돼요. 최소 거리라는 게 수직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에서 제일 짧은 거를 거리라고 놓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야 길도 생각해봐. 이렇게 가는 게 짧겠니?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짧겠니? 누가 더 짧은 거리야? 이게 더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거리라는 건 이게 쭉 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 지금 꺾였잖아. 꺾였으니까 이거 최소 거리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지. 따라서 이 선을, 이 라인을 내가 쫙 펴야지 최소 거리를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걸 쫙 펴기 위해서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아니면 이 점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거가 됐든 이 길이랑 똑같게 여기다가 새로운 점 B'을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수직이죠.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 길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합동입니다. 왜? 이 길이 공통이고요. 이 길이 똑같고요.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서로 똑같습니다. 9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걸로 SAS 합동이에요. 또는 직각삼각형이니까 RHS 합동이기도 해요.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어쨌든 얘랑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길이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길이도 구부러졌죠. 구부러진 걸 펴야지 최소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걸 쭉 핀 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져. 이해됐습니까? 이 빨간색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1에서부터 얘는 얼마입니까? 6,-3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최소 길이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길이값 계산해 볼까요? x 6개, y 4개인가? 그쵸? 그럼 아까 나왔던 그거죠? 루트 5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 루트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건 구했으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구나. 한쪽을 나머지 하나는 내비두고 얘를 이쪽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구나. 아니면 얘를 가만히 놔두고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0,-1로 해서 계산해 똑같습니다.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때 학교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이놈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의 P점의 좌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아? 지원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 P점의 좌표 정체가 뭐야? 다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P점 좌표 구하라고 하면 이거 실제로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대평, 장안 이런 데서 이 P점 좌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이렇게 쫄았어. 아니 이 점하고 지나는 직선이 있잖아. 그럼 점 2개 나왔으니까 직선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점의 의미는 뭐야? x절편이잖아. y 값이 0인데.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놈의 x절편 값 구하면 그게 P점이에요. P점이겠지. 그러면 이 주변에 수성이나 동원 같으면 한 수 더 떠. 한 수 더 뜹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원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 길이 2개의 길이의 최소가 될 때에 그때의 P점에서부터 이 원까지 가장 긴 거리를 제시해요. 그러면 계속 덧붙여지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 점을 찾아서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 더해줘서 최대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나 갖고. 그게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예요.
계속 덧붙인다고 뭔가를 기존에 배웠던 거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끝에 조용히 앉아.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 시계로 30분까지 쉬었다가 여러분들 남은 문제 푸는 시간 합시다.